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의 20년 후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순찰 경찰관이 건들거리며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건들거리는 것은 습관적인 것이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튼튼한 체격으로 어깨를 약간 흔들면서 걷는 이 경찰관은 경찰봉을 교묘한 동작으로 솜씨있게 빙빙 돌리면서 집집마다 문단속이 잘 되었는지 살피기도 하고 가끔 조용해진 거리에 경계하는 시선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치안 수호자의 본보기였습니다. 시간은 이제 밤 10시가 안 되었지만 차가운 바람이 비를 뿌리며 부는 궂은 날씨 때문에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거리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경찰관은 갑자기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불이 꺼진 철물점 출입문 앞에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물고 있는 한 사나이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다가서자 그 사나이는 당황해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경찰관 날이. 그는 경찰관을 안심시키려듯이 말하였습니다.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0년 전에 한 약속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꾸며낸 말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지금 이 가게가 들어서기 전에는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그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레스토랑은 5년 전까지도 있었는데 그 뒤에 헐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사나이는 성냥을 그어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빛으로 모난 턱의 창백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오른쪽 눈썹 가까이에 난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넥타이 핀에는 큼지막한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년 전 오늘 밤 난 친구 지미와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미는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이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녀석이었습니다. 지미하고 나는 뉴욕에서 마치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나는 18세이었고 지미는 20세이었습니다. 나는 다음날 크게 성공할 야망을 품고 서부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미는 도무지 뉴욕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약속했습니다. 비록 어떤 처지에 놓여 있건 그리고 아무리 먼 곳에서 오게 되더라도 20년 뒤에 꼭 이 레스토랑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들의 운명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듣고 있던 경찰관은 말하였습니다. 그거 꽤 재미있는 이야기로군요. 그렇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군요. 당신이 서부로 떠난 뒤 그 친구한테서 소식은 없었나요? 사나이는 말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편지를 주고 받았지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는 동안 서로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부는 엄청나게 큰 곳이고 난 언제나 바빠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지미가 살아만 있다면 틀림없이 날 만나러 이곳에 올 것입니다. 그 친구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의리 있는 사나이였으니까요. 그 친구가 약속을 잊을 리는 없습니다. 난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해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먼 곳에서 달려왔지만 옛 친구인 그 녀석이 와주기만 한다면 그만한 보람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나이는 화려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그 뚜껑에는 자잘한 다이아몬드가 수도 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역시 3분 전이군요 라고 사나이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날 이 레스토랑에서 헤어진 것은 정각 10시였습니다. 서부에 가서는 일이 잘 되었나요? 라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지미가 나의 절반만이라도 잘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 녀석은 좋은 녀석이면 틀림없지만 순진하고 착실한 사람입니다.
난 남의 재산까지도 가져가려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패거리들하고 힘을 겨루면서 살아왔습니다. 뉴욕은 틀에 박힌 생활을 하는 것뿐이지만 사람들을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만들려면 역시 서부로 가야 합니다. 경찰관은 경찰봉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두세 걸음 발길을 옮기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가보겠소. 당신 친구가 꼭 왔으면 좋겠는데 약속 시간까지만 기다릴 건가요? 사나이는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30분 정도는 기다려 주겠습니다. 지미가 어디서든지 사람만 있다면 그때까지는 올 테니까요. 안녕히 가십시오. 경찰관 나으리. 경찰관은 행운을 빕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곳을 떠나서 집집마다 문단속을 살피면서 순회 구역을 걸어갔습니다. 거리에는 차가운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끔 변덕스러운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나가던 몇몇 통행인은 위투깃을 세우고 호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종종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철물점 출입문 앞에는 청년 시절의 친구와 맺은 믿기 힘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00마일이나 먼 곳에서 찾아온 사나이가 담배를 피우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분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투깃을 귀 언저리까지 세운 키가 큰 사나이가 거리 저쪽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는 사나이 보부에게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보부인가? 그는 의심스러운 듯이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지미 아냐? 출입문 앞에서 친구 지미를 기다리고 있던 사나이 보부가 외쳤습니다. 이 친구 놀라운 걸. 방금 온 사나이는 상대방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외쳤습니다. 보부가 틀림없구나. 자네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오리라고 믿었지. 정말 반갑다. 20년은 긴 세월이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했던 그 레스토랑은 없어져 버렸다네. 그 가게가 남아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 서부는 어땠나? 멋진 곳이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손에 넣을 수 있었으니까. 그보다 자넨 많이 달라졌군. 지미, 자네가 나보다 키가 더 커질 줄은 생각 못했다네. 뉴욕에서는 잘 지내고 있었나, 지미? 그저 그렇지 뭐. 자, 가자 친구 보부야. 내가 잘 아는 곳에 가서 지난 이야기나 천천히 하자. 두 사나이는 서로 팔짱을 끼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위투깃으로 얼굴을 푹 감싼 채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길 모퉁이에 전등을 환하게 밝힌 곳이 있었습니다. 그 밝은 빛 속으로 들어서자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갑자기 팔짱을 꼈던 팔을 풀었습니다. 그는 내뱉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미가 아니로군요. 20년은 긴 세월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코를 매부리 코에서 들창코로 바꿀 만큼 긴 세월은 아닙니다. 키가 큰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보부씨, 당신은 20분 전에 체포된 것입니다. 시카고 경찰에서 당신이 이 도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수사 의뢰를 부탁하는 전보를 쳐 왔었습니다. 점잖게 따라오는 것이 당신의 신상에 좋을 것입니다. 여기 순찰계 지미 경찰관이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편지가 있으니 여기서 읽어보시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받아던 작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의 손이 다 읽을 무렵에는 약간 떨고 있었습니다. 보부, 나는 우리들이 약속했던 시간에 그곳에 갔었네. 자네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성냥을 그었을 때 나는 시카고 경찰에서 수배 중인 사나이의 얼굴이 자네라는 것을 알았다네. 하지만 내 손으로 친구에게 수갑을 채울 수는 없었지. 그래서 일단 경찰서로 돌아와서 다른 형사에게 그 일을 대신 부탁한 것이라네. 보부 친구 지미가 씀.
작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종결됩니다. 두 친구 보부와 지민은 20년 후에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다. 두 친구는 약속대로 만나기는 하지만 한 친구는 지명수배를 받는 범죄자의 신부로, 또 다른 친구는 경찰관으로서 만나게 됩니다. 경찰관이 된 친구는 범죄자가 된 친구를 차마 체포할 수 없어서 다른 경찰관을 보내서 체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명수배자와 경찰관이라는 엇갈린 운명의 두 친구를 보여줍니다. 친구 보부씨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를 가지고 나타났을 정도로 부를 소유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자였고 범죄자의 말로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보호할 수 없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작가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시편 37장 38절의 내용입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끊어지고 말 것이다. 성경에서는 범죄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범죄의 유혹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자는 법의 심판을 받고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범죄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멀리하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의 친구와 약속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20년 후에 우리 꼭 만나자. 굉장히 아름다운 약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 우정을 소중히 간직하고 또 잊지 않고 20년 후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서부에서 열심히 살아서 재산도 모았고 자신이 성공한 성공담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범죄자였습니다. 범죄자는 법의 심판을 받고 최후가 비참하게 산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또 삶을 살다 보면 많은 법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멀리 함으로써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